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논문 작성법 그 앞부분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 검색하는 거 조교 선생님하고 같이 좀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실제 논문 주제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논문 작성법 오늘 시간하고 다음 시간 2시간에 걸쳐서 할 텐데 오늘은 이제 그 주제 선정하고 그 논문을 준비하는 그런 이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 거예요.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논문의 실제 구성, 논문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그런 부분을 할 텐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과 관련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. 자, 그 순서는 오늘 할 게 이제 논문 작성 준비 작업이 되겠어요. 그 다음 시간에 할 것이 논문의 구성, 그다음에 논문 작성 방법. 이거에 다음 시간에 2, 3을 묶어서 할 겁니다. 자, 첫 번째 논문 작성 준비는 먼저 주제를 선정해야 되겠고, 그러면 그 주제에 따른 문헌 조사, 기존의 이 논문이라든지 책이라든지 그죠? 요즘은 이제 인터넷에서 또 그 자료를 많이 얻어낼 수 있으니까 인터넷 검색해서 자료를 얻어내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할 테고, 그 다음에 조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정리를 좀 그냥 보기만 하고 넘어가는 것, 뭐 중요하지 않은 건 그래도 열어봤는데 내 주제하고 그렇게 관련이 없어 보인다.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. 또는 이제 좀 상당히 관련이 있는 주제에 관련이 있는 그런 문헌이다. 그러면은 정리를 어느 정도 좀 해두는 게 좋겠죠. 그 다음에 논문 작성상의 주의사항이라든지 학술 DB 이용한 자료 검색, 논문 작성상의 주의사항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논문 작성 방법 요 얘기할 적에 좀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내용이 오늘 하는 것과 오늘 하는 것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요 1.3에 해당되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더 하도록 하겠어요. 자, 주제 선정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. 선정 동기, 여러 동기가 있을 거예요, 그죠? 우선 이제 여러분들 관심사, 그죠? 그동안에 수업 들었던 것, 그 다음에 경제학도로서 이런저런 그런 기회에서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있을 텐데 그 관심사를 주제로 할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학문적인, 그죠? 학문적인 어떤 필요성, 이거는 이제 논문을 보다 보니까 평소에 생각은 별로 안 했지만 논문을 보다 보니까 갑자기 이건 해야 되는 거 아니냐, 또는 이건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, 흥미로울 것 같다,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, 그죠? 그 다음에 실제적 필요성, 이건 이제 경제학이면은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필요성을 생각할 수 있는,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 꽤 있겠죠, 그죠? 그런 지금 도대체 이 코비드 상황에서 경제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, 너무 큰 주제이긴 하지만은 그런 것도 가능하고, 그 다음에 지금 미국 연준에서 이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건지,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적 필요성, 물론 학문적인 그런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또는 컨선하는 그런 문제일 수 있다, 그죠? 자, 선정 계기는 기존 연구를 보다가, 그죠? 또는 여러분들이 수업이나 세미나 등에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보고 거기서 아이디어가 생기고 그럴 수도 있고, 그죠? 그 다음에 이제 지도교수와의 면담, 꼭 뭐 지도교수가 아니더라도 어떤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
그 분들의 어떤 그 대화, 그런 분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 아이디어를 또 생각해낼 수가 있고, 또는 직접적으로 이제 지도교수 경우에 이러이러한 주제, 이러이러한 문제를 한번 연구해봐라, 이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, 그죠? 다양한 그 계기, 다양한 동기와 다양한 계기가 가능하다. 그죠? 자, 그 다음에 이 고려 사항으로는 뭐 약간 좀 주의해서 고려해야 될 그런 부분은 연구 주제가 타당한 것이냐. 너무 좀 황당하면은 곤란하겠죠, 그죠? 너무 크거나 너무 황당한 이제 그런 것들은 뭐 그 생각하는 데서는 그 자유롭고 생각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겠으나 실제로 연구하는데 많은 제약과 한계를 직면하게 되고 결국은 못하게 된다, 이런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뭐 학계 동향을 봐야 되겠죠. 그래서 이제 그 학계 동향이라는 건 결국 자료를 찾아보고 인터넷을 서치해보고 이러면서 이제 학계 동향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겠죠. 그 다음에 제반 연구 환경을 고려해야 된다. 그죠? 본인이 지금 내가 처한 연구 그 여러 가지 환경이 이게 이러한 연구를 하기에 적합한가? 아주 재미있고 아주 그 정말 해보고 싶은 건데 환경 자체가 그런 그 연구를 하기에 여러 가지로 그 부적합하다.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그 필요한 그런 그 연구인데 데이터를 과연 내가 그 많은 데이터를 얻어서 할 수 있을까?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커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. 데이터가 충분히 액세서블한 그런 형태로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연구를 할 때는 그 데이터를 찾아내고 데이터를 얻어내는 과정 자체가 주가 될 수가 있다. 물론 그러다 보면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는 그 작업 자체가 하나의 이 연구 커뮤니티, 리서치 커뮤니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, 그죠? 그래서 그쪽으로 또 어떤 한동안 시간을 보내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연구가 될 텐데, 자, 원래 애초에 생각했던 연구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러나 연구 환경이 적합하냐, 그죠? 그리고 내가 이 뭡니까? 통화 정책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싶은데 그 통화 정책 관련되는 그런 그 환경에 내가 직접적으로 액세서블 하냐, 접근하고 거기서 내가 활발하게 뭔가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냐. 그 다음에 좀 가까이는 이제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컴퓨팅 퍼실리티, 하드웨어들, 그죠? 이런 것들이 이러한 연구를 해나가는데 충분히 준비가 된 상황이냐. 뭐 이런 건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. 또 순수한 학술 연구를 하는데 내가 지금 그 상황이 순수 학술 연구하는 그런 이 환경이냐, 준비가 되어 있느냐,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. 그래서 뭐 자신의 준비 상황도 뭐 비슷한 건데 연구 환경, 자신의 준비 상황 이런 것들. 자, 논문의 주제는 100% 새로운 주제일 필요는 없다. 그죠? 새로운 것이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냐. 그런 것들은 뭐 제대로 만들어내면 그 노벨상감이죠. 그러나 그런 필요도 없고 그러기도 참 거의 어렵다. 왜냐하면 웬만큼 생각할 수 있는,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미 다 연구를 웬만큼 했어요.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은.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것, 난 전혀 새로운 것을 뭔가를 정말 해야 되겠다. 이렇게 너무 큰 의욕을 갖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이제 기존 연구를 충분히 참작하고, 그죠? 기존의 연구를 충분히 참작하고,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제 확장할 수 있는, 그리고 또 기존 연구의 어떤 그 카운트, 반증할 수 있는
이런 문제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. 그죠? 또는 이제 기존 그 기존 연구되어 있는 주제에서 조금 이 가지치기를 할 수도 있다. 이건 이제 확장하고도 관련이 있긴 한데, 가지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새로운 것에 가까운, 좀 더 새롭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. 자, 그 다음에 주제 선정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, 뭐 주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에 여러분들 배경으로 생각해 보면은 경제학 공부를 하면서 생겼던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이런 것들은 실제로 내가 한번 데이터를 들여다보면서 그 연구를 해보고 싶다, 이런 그게 있을 수 있어요, 그죠?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과 연관이 있지만, 그러나 꼭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그 연관이 있는 것, 개인적인 경제 문제 관심사,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,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, 그죠? 또는 뭐 여러분들 이제 같이 스터디 그룹을 조직해서 공부하는 중에 그때 좀 인상 깊게 남아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해보고 싶다,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겠죠, 그죠? 뭐 선정 계기는 이제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, 그 다음에 이제 연구 중에 아까 설명했듯이 너무 크고 너무 좀 결론을 내기가 어려운, 결과를 얻어내기가 어려운 부분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겠다, 그죠? 특히 여러분들 이 학사 졸업 논문 준비할 때는 너무 의욕을 크게 가지면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. 그래서 물론 지금은 이제 학기 초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은, 그러나 이제 이번 학기 말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번 학기를 끝으로 졸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너무 의욕적으로 너무 크게 잡는 것은 좀 피하는 게 좋겠다, 그죠? 그 다음에 이제 이 제반 연구 환경 이 부분은 그 데이터도 웬만큼 찾아보면은 데이터 소스가 꽤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컴퓨팅 퍼실리티도 여러분들 PC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나 이런 것에서 할 수가 있고, 그게 이제 좀 한계가 있고 여의치 않으면 그것도 그 시설도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학교 내에 있다, 그죠? 그 다음에 이제 논문의 주제는 뭐 우선 하고 싶은 이런 주제를 하는 게 좋아요. 그리고 가급적이면 멋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것도 좋지만은 구체적이면서 그죠? 구체적이면 작고 좀 지엽적으로 보이더라도 아주 구체적이면서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는, 그죠? 처음에 이제 우리 유학 가가지고 미국 학생들이 박사학위 논문 주제로 아주 구체적인,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서 뭐 그냥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주제들을 주제로 잡아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연구를 하면서 결국 결론은 네,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. 와인 판매를 뭐 와인 포함해서 다른 주류 뭐 맥주나 와인이나 8시 주말에 8시 이후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규제를 푸는 경우에 이 주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, 판매액의 변화라든지,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들의 여러 가지 행동 변화 이런 것들. 그거는 뭐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은 양적으로 실제 분석을 하고 양적인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 거는 해당되는 그런
그 업체나 그죠?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. 그죠? 그걸 이제 박사학위 논문으로 쓰는 거예요. 예를 들자면. 자, 그렇게 하고 두 번째 그 자료 조사 및 정리 이 부분 보겠습니다. 참고 문헌 조사 관련 주제의 기존 문헌을 서베이 관련되는 기존 문헌을 이제 보통은 그 제목을 가지고 그죠? 요즘은 이제 구글이라든지 그런 그 검색 엔진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그 제목들이 쫙 나오죠, 그죠? 키워드 치면은 이제 제목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논문의 제목을 보고 주제 관련되는 제목, 그죠? 그것들을 이제 클릭해서 쭉 볼 수도 있는데 아니면 이제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아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기존의 문헌들을 쭉 섭렵해 보는 거예요. 쭉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기존의 문헌을 찾다 보면은 주제 자체가 약간씩 그 변화할 수도 있어요. 그죠? 처음에는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기존 문헌을 찾다 보면은 이게 좋겠다. 이렇게 이 연구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약간 주제가 바뀔 수도 있고 대상 자체가 약간 조정이 될 수도 있고 어쨌거나 대상 자체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. 그죠? 연구 대상. 그 다음에 직접 연관되는 참고문은 자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.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첫 단계에서 대체적으로 서베이를 해서 그 쭉 논문을 보다가 그 중에서 하고 싶은 주제와 그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자세히 조사해 본다. 그때 이제 특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기존 연구의 한계와 문제점이 어떤 것이냐. 이걸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돼요. 그래야지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여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. 그 다음에 새로운 방법론 개발이 필요한가 또는 새로운 방법론 개발이 가능할 것이냐. 방법론 자체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. 그죠? 기존 연구의 뭐 한계나 문제점 거기에 이제 하나의 어떤 이 내용 속에 들어가긴 하지만 방법론 자체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. 그죠? 그 다음에 그 연구 결과를 이렇게 보면은 결론 부분에 대개 이제 본 논문의 한계 그리고 본 논문에서 얻어낸 어떤 중요한 그 임플리케이션 함의의 어떤 그런 그 내용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그러면 이거 말고 이렇게도 이러한 결과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, 그죠? 그러다 보면 이제 이 결과를 conclusion 결론 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서도 이런 이 연구를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되게 이제 결론 부분에 보면은 그 논문의 한계를 얘기하고 future research 앞으로 뭘 더 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명시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. 이거 참고할 수가 있고, 그죠? 자료 정리할 때 유념할 사항 몇 가지 이렇게 보면은 기존 연구 방법 및 결과를 요약해 본다. 특히 이제 직접 연관되는 참고 문헌을 볼 때는 요약을 하면서 보는 것이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. 그 다음에 이제 연구 주제가 도대체 얼마나 새로운 것이냐, 얼마나 독창적이냐 이런 것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. 독창적이고 새로우면은 여러분들이 그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을 하지 않더라도 독창적이면 새로운 것들은 할 수 있는 여지들이 꽤 많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.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 가능성 이런 것도 이제 노트를 해보는 거죠. 여기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? 나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. 뭐 이런 걸 이제 메모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도움이 되겠죠. 그 다음에 연구 결과의 객관적인 평가. 이렇게 이제 보고 논문 자료를 보고 난 다음에 야 이게 정말
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시각에서 봤을 적에 또 다른 어떤 뭔가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.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고, 그러니까 이런 유념할 사항은 유념도 하면서도 이제 메모를 해두면서, 그죠? 자료 정리하면서 거기 옆에다 메모를 해두면 나중에 이제 그 논문을 쓸 때도 사실은 도움이 돼요. 그런 것들이 쓸 때도 도움이 되고 주제를 완전히 결정하고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것들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. 뭐 자료 정리는 이제 기존 연구 방법, 결과 요약, 그 다음에 참고문은 출처, 그러면서 이제 참고문을 거기다가 이러한 내용은 여기서 나왔다 그러면 그 참고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 수 있도록.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나중에 다시 참고문을 찾으면 다시 검색 엔진에 들어가서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 낭비가 되겠죠. 자, 그러고 나서 이제 논문의 아웃라인을 작성할 필요가 있는데, 주제, 그 다음에 참고문은 이 자료 웬만큼 보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윤곽을 잡고, 그 다음에 이제 주제의 핵심 연구사항, 앞으로 내가 어떤 부분을 핵심적으로 볼 것이다, 할 것이다. 그 다음에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핵심적인 사항, 그죠? 대략적이지만 핵심적인 사항을 작성을 해두는 게 좋겠다. 그 다음에 논문 본론의 차례를 이제 보통 이제 서론부터 시작해서 서론 다음에 본론 부분의 내용들이 쭉 있어요. 논문의 성격에 따라서 본론의 이 컨텐츠, 내용 부분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있다. 방법론,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선 이제 모형 방법론, 그 다음에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은 내용을 쭉 적고 또 자세한 설명을 이어가게 되는데,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그 논문의 구성 부분에서 다시 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주제 선정, 그 다음에 자료 정리, 자료 서치하고 정리하는 그 내용,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아웃라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, 요 부분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유념하면서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이러면 되겠어요. 자, 그 다음 내용은 이제 그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자료 검색. 여기 이제 참고문헌 종류는 뭐 학술지나 학술 잡지 다 같이 부르는데, 이런 여러 가지 학술지, 경제학 경우에 여러 가지 학술지가 있죠, 그죠?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, 그 다음에 학술 대회 발표 논문도 있을 수가 있어요. 아직 퍼블리시, 이렇게 첫 번째가 이제 퍼블리시된 페이퍼들이고 논문들이고, 학술 대회 발표 논문은 아직 퍼블리시 되지는 않았지만, 그러나 우리 인터넷에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고, 그 다음에 책도 참고문은 될 수 있고, 보고서라든지 웹 문서 이런 것들 많죠.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앙도서관의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보면은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. 논문도 있고, 그 다음에 데이터. 특히 데이터 같은 경우에 여기 우리나라 데이터도 있고, 외국 데이터도 있고,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어요. JSTOR는 이제 문헌들 찾아볼 수 있는, IFS는 데이터, 그 다음에 클립스, 키스밸류 다 이제 데이터. 구글에 들어가 보면은 상당히 방대한 그런 양의 자료들이 있죠. 자, 거기까지 하고 조교 선생님하고 DB 검색하는 것들을 같이 좀 생각을 해보도록